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수목감별 120 스피드 암기노트 한방의 정리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칠엽수부터 120번 히어리까지 각 수목의 특징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101번 칠엽수인데요. 이름에서처럼 7개의 잎이 삥 둘러서 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30m 정도로 아주 높이 크고 멀리서 봐도 크고 길쭉한 잎들이 큼직큼직하게 모여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엽수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좀 더 가까이서 봐야겠죠. 자, 이 사진은 칠엽수가 문제에 나왔다면 꼭 포함될 사진 같습니다. 일단 잎뿐만 아니라 꽃이 원뿔 모양으로 위로 쑥 솟아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데요. 잎과 함께 그런 하얀 꽃의 원뿔형 꽃차례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 있다. 칠엽수가 되겠습니다. 꽃을 좀 확대해보면 자, 수술이 좀 긴데 이게 좀 덜 핀 모습이죠. 꽃잎이 좀 쭈글쭈글합니다. 자, 중간에는 연두빛이 나고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자, 잎이 아주 특이하죠. 이 빗살 모양도 아주 뚜렷이 어골 형태로 이렇게 나 있고 원뿔 모양의 꽃차례. 자, 꽃잎이 활짝 피면 이렇게 하얀색 수술들이 꽃잎들과 뭉쳐져서 꼭 팝콘 같은데요. 노란색과 빨간색 점처럼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있어서 진짜 무슨 팝콘 같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긴 칠엽수의 꽃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잎을 확대해서 보면 좀 작은 잎도 있고 돌아 나가면서 가지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방망이처럼 끝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의 길쭉한 큰 잎이 돌아가면서 쭉 나서 다시 끝까지 돌아오면 좀 더 작은 잎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잎과 마지막 잎은 좀 작고 중간에 있는 잎이 가장 크다.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칠엽수 맞죠? 자, 빗살 무늬도 뚜렷합니다. 칠엽수는 열매도 아주 특이합니다. 짙은 갈색이죠? 가지에서 이렇게 자루가 쭉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열립니다. 꼭 짙은 색깔의 배 같기도 하고요. 호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뒤쪽에 잎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칠엽수의 열매가 이렇게 생겼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칠엽수의 열매를 이렇게 까보면은 안에 밤처럼 생긴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칠엽수의 숲이고요. 세로로 약간 붉은빛의 그런 색깔들이 눈에 띄네요. 다음은 태산목입니다. 태산목도 20m 정도로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고 여기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잎이 아주 크고 깁니다. 12cm에서 23cm나 되는 큰 잎을 가진 태산목이다. 자, 태산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탐스럽게 크게 피어나는 하얀색 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의 모양이 가늘게 시작했다가 뽕 이렇게 둥글게 큰 형태가 되는 그런 꽃잎들입니다. 중간에 암술이 마이크같이 노란색과 기둥 부분은 빨간색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조화가 뛰어난 그런 모양의 아름다운 꽃을 가진 태산목입니다. 자, 잎들도 보시면은 두껍고 길쭉합니다. 톱니는 없고 매끈해 보이는 태산목의 잎이고요. 자, 잎도 큰데 꽃도 정말 크다. 잎이 15cm 정도 됐는데 꽃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긋나기로 돌아가면서 잎이 나 있죠. 꽃을 중심으로 잎자루가 약 한 1, 2cm 이렇게 줄기에서 나와서 잎이 자라 있고 줄기 끝에서 꽃대가 뽕 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게 태산목의 열매인데요. 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털이 나 있는 약간 검은 빛깔의 태산목 열매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열매가 열리는데요. 꽃이 난 자리에서 꽃이 지고 열매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열린다. 잎이 정말 매끈하죠? 윤기가 납니다. 자, 태산목이었습니다. 다음은 탱자나무입니다. 이렇게 탱자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보면 귤나무, 오렌지나무 없기 때문에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노란색 탱자가 주렁주렁 열렸다. 바로 탱자나무 쓰시면 됩니다.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요 사이사이 줄기에 가시가 엄청 크고 날카롭게 돋아있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탱자나무의 최대 특징은 탱자지만 탱자가 없다. 줄기에 아주 큰 가시가 나있다. 높이는 3m 정도 되는 크기로 그렇게 크지 않고 잎도 그렇게 특이한 형상은 아닙니다. 자, 역시나 줄기가 있고 요 가시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시가 확인된다. 여기 가시 다 보이죠? 자,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가시를 뽐내고 있는 수종 우리 120개 수종에 탱자나무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게 탱자나무의 꽃입니다. 탱자나무는 흰색 꽃이 핀다. 자, 이 사진은 뭐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익기 전에 탱자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시도 보이는데 사진을 더 봐야겠죠? 자, 탱자나무의 꽃인데 꽃자루가 없이 줄기에 바로 붙어서 나고 그렇게 개체수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그리고 잎 하나하나가 되게 엉성하게 난다. 반듯하고 두껍게 나지 않고 꽃잎이 얇고 금방 떨어질 것 같이 좀 엉성하다. 수술은 중간에 그렇게 길지 않게 한 20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역시나 줄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가 있죠? 큰 가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탱자나무를 찾으셔야 된다. 네, 꽃은 아주 엉성하고 역시 아주 무서운 가시들이 나 있다.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 꽃이고요. 중간에 암술대가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고 빙 둘러서 수술이 한 20개 이렇게 있습니다. 꽃잎은 얇고 엉성하다. 가시 보시면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의 잎이고요. 무딘 톱니가 이렇게 있죠? 그렇게 크지 않은 탱자나무의 잎이고 3개씩 이렇게 올라오네요. 양쪽에 2개는 작고 중간에 게 조금 더 길고 크다. 탱자나무의 잎입니다. 자, 탱자가 열린 모습이고 가시가 나오네요. 탱자나무. 탱자나무 익기 전의 모습. 거의 철조망 수준이네요. 방호 울타리로 적합해 보이는 탱자나무입니다. 자, 탱자나무의 줄기인데 뒤에 가시가 숨어 있죠? 어떻게든 힌트가 들어있는 탱자나무입니다. 다음은 백합나무인데요. 높이가 30m까지 높이 자라는 백합나무입니다. 자, 백합나무는 이렇게 노란 단풍이 듭니다. 이 백합나무가 비읍인데 왜 104번에 있을까? 이건 저도 의문이에요. 자, 백합나무 전체적인 수형을 보시고
잎과 꽃이 나왔네요.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 잎의 모양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좌우가 아주 넓은 형태를 띠고 있고, 꽃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모양은 꼭 에그타르트 같네요. 꽃잎 한 장에 노란색과 주황색, 연두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펼쳐져 있는 백합나무입니다. 잎자루가 아주 길고요. 한 장씩 한 장씩 크게 잎이 납니다. 자, 백합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위를 향해 바로 서 있습니다. 백합나무의 숲이고요. 역시 백합나무는 꽃과 잎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진을 보지 않아도 이 모양만 기억하셨다가 바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합나무입니다. 다음은 105번 팔손입니다. 자, 칠엽수, 팔손이 이런 거는 잎이 비슷한 수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진 하나 나와도 바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8방향으로 손가락처럼 쭉쭉 뻗어 있는 그런 큼지막한 잎을 가진 팔손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효자 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등장하면 안 맞출 수가 없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고 원뿔 꽃차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둥글게 작은 꽃들이 피어나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꽃차례 자체는 약 20에서 40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구 모양의 아주 기하학적인 형태로 긴 꽃대에서 줄기마다 올라와서 피어있는 팔손이의 꽃들입니다. 자, 원뿔처럼 이렇게 위를 향해서 쭉 뻗어 나온 다음에 원형, 구형으로 하얀색 꽃이 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들까지 쭉 같이 올라오게 되면 솜털처럼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수술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팔손이의 잎과 원뿔 꽃차례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꽃이 지고 열매들이 열렸죠? 이렇게 아주 작은 도토리 모양의 열매들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팔손이의 열매들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팥배나무입니다. 팥배나무는 15m까지 자라는 비교적 큰 수종이고요. 이 사진처럼 빨간 열매와 빗살 무늬가 뚜렷하고 아주 거친 톱니를 가진 잎이 특징인데요. 빨간 열매를 가진 수종 중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생겼습니다. 팥배나무입니다. 자, 전체적인 수영 사진이고요. 그렇게 크게 자란 모습은 아니네요. 자, 서울에서 찍은 모습 같은데요. 자, 멀리서 본 팥배나무입니다. 잎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팥배나무의 꽃입니다. 하얀색 꽃에 수술들이 많네요. 노란색, 갈색 점을 가진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팥배나무의 꽃입니다. 꽃잎은 5장으로 보이네요. 역시나 아주 거칠고 큼직한 불규칙한 톱니가 나 있는 팥배나무의 잎입니다. 팥배나무 꽃을 확대해 보면 수술들이 길죠? 긴 수술들이 약 20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꽃잎은 5장입니다. 워낙 흰 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잎과 항상 조합해서 보셔야 되는데 팥배나무의 잎은 여기 보시면은 이 뻗어나가는 빗살 사이사이가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와 비슷하냐면 이 감자 써는 칼 있죠? 감자 써는 칼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형태와 흡사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팥배나무의 꽃이고요. 중간에 녹색으로 암술이 하나 올라와 있고 주변을 감싸고 수술들이 한 20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꽃잎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활짝 핍니다. 자, 팥배나무의 잎과 이 꽃차례들을 유심히 보시고 조합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열매인데요. 앞쪽이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죠? 그런 모습이 있고, 자, 잎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빨갛게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감자칼 무늬처럼 생긴 팥배나무 잎입니다. 자, 꽃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팥배나무의 숲이는 별 특징이 없네요. 자, 다음은 팽나무입니다. 팽나무도 한 20m까지 자라는 큰 수종이고 이 나무는 아주 오래돼 보이죠? 잎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팽나무의 전체적인 수영 보시고 잎에 약간 둥근 톱니가 있고 빨간색 열매가 보이네요. 팽나무는 전국에 이렇게 보호수들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 자라고 폭이 엄청납니다. 자, 이게 팽나무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들을 세워놔야만 하는 그런 수백 년 된 팽나무의 수영이고요. 자, 열매와 잎을 보시면은 잎의 무늬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끝으로 좀 모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죠. 이런 참외 형태의 잎을 가진 게 대표적으로 대추나무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팽나무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잎의 무늬가 뚜렷하지 않고 중간에 직선도 약간 구부러져서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 보시면 중간선이 휘어졌죠?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다. 무늬가 뚜렷하지 않고 엄폭하게 들어간 형태인데 좌우가 비틀려 있는 잎을 가진 팽나무입니다. 자, 이 사진 보면 더 명확하네요. 바깥쪽 외곽선도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고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가다가 좀 더 빨리 꺾입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의 팽나무 잎이었습니다. 자, 잎이 좀 특징적이니까 사진을 여러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딘 톱니가 있고요. 자, 열매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팽나무의 무늬를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팽나무의 엄청난 숲입니다. 자, 팽나무의 꽃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취상꽃차례라고 하는데 암수가 한 그루에서 자라고 여기에 열십자 모양으로 하얗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수술이 되겠고요. 가지에서 바로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건 팽나무의 암꽃입니다. 암꽃이고 특이하게 생겼죠? 다음은 풍년화입니다. 풍년화는 또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4월달에 잎보다 먼저 꽃이 펴서 그 해에 풍년일지 흉년일지를 점쳤다는 풍년화의 꽃은 노란색의 아주 가는 그런 잎을 가졌고 중간에는 검붉은색으로 꽃받침이 있습니다. 자, 풍년화의 잎은 둥글고 무딘 톱니가 이렇게 있고 잎맥 자체가 바깥쪽으로 쭉쭉 뻗어 있는데 이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잎맥이 하나씩 어긋나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리고 삭과 이렇게 말라서 씨가 떨어지게 되는 둥근 모양의 삭과가 이렇게 있고 중간이 이렇게 칼로 갈라놓은 듯 반듯하게 2번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역시 가늘고 노란 꽃잎들 풍년화의 특징이 되겠고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거는 개나리와 동일하지만 개나리하고 꽃잎의 형태가 전혀 다르죠. 자, 풍년화의 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번 피나무입니다. 피나무는 20m 정도 자라고 잎이 이렇게 아주 밀생을 합니다. 수북하게 덮여 쌓여 있다. 피나무의 잎은 아주 밀집해서 나 있습니다. 잎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고 3에서 9cm니까 정말 덥수룩하다 이런 느낌이죠. 피나무의 잎은 높이 자랐는데 잎들이 아주 밀생해 있다. 자, 이건 그렇게 큰 피나무는 아니네요. 자, 피나무의 꽃인데요. 잎에는 아주 거친 톱니들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 있고 아주 작은 꽃이 핍니다. 근데 이 꽃의 수술이 꽃잎보다 더 길어요. 꽃잎 그리고 수술, 암술 모두 약간 노란빛도 있지만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술이 이렇게 길게 자라서 실처럼 보인다. 피나무의 꽃입니다. 꽃과 잎을 기억해 주시고요. 피나무도 이렇게 잎자루가 길게 뻗어나와서 요 시작 부분이 온폭하게 시작을 합니다. 거친 톱니가 있는 하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겼고 피나무의 잎을 한 번 더 보시고 아주 불규칙한 톱니와 긴 잎자루를 가진 피나무의 잎입니다. 피나무의 숲이고요. 자, 피나무의 이 꽃들로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라임 블라썸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예로부터 버릴 게 없이 잎, 꽃, 목재, 수피까지 모두 약재나 차, 목재로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열매 사진은 없는데 딱딱한 경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피나무는 잎이 아주 밀생하고 수술이 꽃잎보다 긴 전체적인 하얀색 꽃과 듬성듬성 톱니가 아주 거칠게 나 있는 둥근 형태의 잎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피라칸다입니다. 피라칸다는 1에서 4m 정도 되는 관목인데요. 피라칸다 열매가 빽빽하게 아주 빽빽하게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서로 뭉쳐져서 붙어있듯이 그렇게 보일 만큼 열매가 많이 열렸죠. 잎은 중간선이 뚜렷하고 약간 길쭉하고 끝이 둥글게 생겼습니다. 자, 피라칸다의 잎과 함께 보시고요. 둥근 길쭉한 타원형의 잎과 아주 빽빽하게 열려있는 까만 점이 있는 붉은색 열매 피라칸다입니다. 자, 피라칸다의 꽃은 또 흰색입니다. 꽃잎은 5장, 암술이 5개나 되고 수술도 아주 많아 보입니다. 끝이 짙은 색이어서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이사이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이 잎을 보시면은 끝이 둥글고 아주 작은 톱니들이 아주 무딘 톱니들이 살짝살짝 있다. 잎이 두꺼워 보이고 피라칸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간색 열매를 본다 확신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라칸다의 꽃이고요. 자, 이쯤에서 흰색 꽃 정리 한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흰 꽃들 총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방금 봤던 피라칸다일까요? 아니죠. 아주 비슷하지만 뒤에 잎들을 보면 뾰족합니다. 뾰족합니다. 그리고 대칭형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다. 마가목이죠. 36번 마가목 2편에서 봤습니다. 다음은 자, 이게 방금 봤던 피라칸다죠. 피라칸다의 흰 꽃입니다. 너무나 비슷하다. 하지만 잎이 다릅니다. 피라칸다였고요. 다음은 꽃만 보면 역시나 비슷하게 생긴 꽃잎 5장, 수술 끝이 짙어서 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 산사나무의 꽃인데 역시나 산사나무의 제일 큰 특징은 잎 모양이었죠. 잎 모양까지 같이 보시면은 마가목, 피라칸다, 산사나무 크게 헷갈리지 않고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른 흰 꽃들도 쭉쭉 보겠습니다. 꽃잎 6장, 노란색 수술 뭉치 뭐였죠? 농나무였죠. 22번 농나무. 자, 다음은 두꺼운 육질의 꽃이고 아래쪽 잎들도 둥글게 중간선이 뚜렷하게 두껍게 나 있습니다. 돈나무였죠? 자, 다음은 아주 작은 수술이 긴 꽃들과 너 깻잎이냐? 잎을 가진 가막살나무입니다. 다음은 역시 수술이 아주 길고 꽃잎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매끈한 광택나는 광나무입니다. 꽃자루가 이렇게 올라와서 네 갈래로 펼쳐지면서 끝이 뾰족한 꽃잎을 이루고 있다. 수술 암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삐져나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무슨 나무죠? 그렇죠. 보리수나무입니다. 55번 보리수나무의 꽃입니다. 자, 꽃잎이 좁고 하늘하늘하다. 뒤로 뒤집어져 있고 암술이 쭉 뻗어나와 있다. 주변의 잎은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모인다. 뭐였죠? 말채나무였죠. 자, 기억이 이제 쭉쭉 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수술 암술 안 보이고 꽃잎이 얇아 보이네요. 하늘하늘 얇아 보인다. 미선이죠, 미선이? 미선나무입니다. 자, 이번엔 좀 쉬운 거 해볼까요? 꽃잎이 연녹색이고 자, 수술이 십자 모양으로 아자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렇죠, 사철나무죠. 자, 이 정도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1번 해당화입니다. 해당화는 꽃만 보면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화 꽃만 유심히 보십시오. 핑크핑크한 큼지막한 꽃을 가진 해당화입니다. 두껍지 않은 2에서 5cm 크기의 잎을 가졌고 해당화의 이 줄기에 가시와 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을 가진 해당화. 해당화의 빨간 열매인데요. 아주 빨갛습니다. 방울토마토 같긴 한데 이렇게 뭐 양파 끝처럼 이 끝에 꽃받침이 이렇게 시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파형 토마토다? 뭐 그렇게 보이네요. 자, 해당화의 꽃이고요. 중간에 수술들이 아주 많이 있고 뭐 세련된 그런 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큼지막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해당화의 꽃입니다. 자, 아주 선명한 화질의 해당화 사진입니다. 자, 잎을 보시면은 아주 쭈글쭈글해 보입니다. 쭈글쭈글한 무늬가 아주 명확하게 양각, 음각이 뚜렷한 해당화의 잎입니다. 흰색 해당화도 있네요. 흰색도 있다. 흰색은 뭐였지? 하지 마시고 해당화, 흰색도 있다. 해당화의 꽃과 잎들을 자, 기억해 주십니다. 잎만 보면 양갈래로 이렇게 나고 맨 끝에 중간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잘 보면 7장이 이렇게 또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해당화 줄기에 가시와 털들 아주 많이 있죠. 이것도 아주 큰 특징입니다. 해당화는 줄기에 가시와 털이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아주 따가워 보입니다. 자, 열매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외계 생물체 같죠? 외계 손, 토마토 머리, 해파리 해당합니다. 자,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 모습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향나무입니다. 높이가 23m로 높이 자라는 수종이고 측백나무과입니다. 잎 모양이 좀 비슷하죠? 하지만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자, 향나무의 잎은 이렇게 둥글입니다. 둥글고 이렇게 측백나무 잎은 책 속에 넣어가지고 책갈피 만들려고 이렇게 꾹 눌러 넣은 듯이 훨씬 좀 얇고 부드럽습니다. 자, 열매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향나무가 약간 흰색 빛을 더 띠고 있네요. 좀 억세고 더 거칠고 밀생한다.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호두나무입니다. 자, 호두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고요. 잎과 함께 기억을 해두십니다. 잎은 둥글고 길쭉한 원형으로 생겼네요. 자, 이 안에 과육을 벗겨내고 나면 딱딱한 껍질에 호두가 있겠죠? 자, 잎도 함께 보시고. 호두나무는 이렇게 숫꽃 차례가 가지 끝에서 바로 이렇게 길쭉하게 납니다. 아래로. 요거는 암꽃입니다. 암꽃. 호두나무의 암꽃. 암꽃이 이렇게 올라와서 숫꽃을 받아들이는 형태라고 하네요. 암수 한 그루인 호두나무입니다. 호두가 열려있는 걸 보여주고 길다랗고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어골형 무늬가 아주 선명하다. 숫꽃 차례가 있다. 암꽃이 약간 먼지털이 같이 생겼죠? 아주 특이하게 생긴 암꽃을 보여준다. 호두나무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틀릴 수 없는 나무, 호랑가시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잎이 가시 형태로 생긴 무시무시한 잎은 호랑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자, 호랑가시나무는 높이 2에서 3m의 관목이고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열매도 맺혀있는 모습이죠. 호랑가시나무의 수형인데 자세히 보면 가시 같은 잎이 보이시나요? 자, 잎 모양이 뾰족한 부분이 하나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5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아주 두껍고 매끈하고 가시 형태가 되니까 안쪽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뾰족해지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는 불룩하게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입니다. 자, 열매와 함께 잎의 특징으로 찾는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자, 여기는 잎의 끝만 가시죠? 이게 가시처럼 아주 뾰족합니다. 8mm의 붉은 열매가 열린다. 호랑가시 나무의 꽃이고요. 연두색의 꽃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잎의 가시를 보시고 열매는 이렇게 한 곳에 20-30개가 이렇게 따닥따닥 열립니다. 호랑가시 나무. 자, 꽃만 이렇게 확대해보면 연두색인데 여기도 수술들이 열십자 모양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죠? 꽃잎은 내장이고 여기 가시를 보시면은 호랑가시 나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살나무입니다. 높이 3m인데 보통 한 1.5m 정도로 아파트 조경에 관목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화살나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화살대처럼 줄기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잎은 별로 큰 특징은 없는데 잔톱니가 이렇게 있고 꽃은 황록색으로 꽃잎이 덜 자란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합니다. 꽃받침이 녹색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암술 수술이 아주 길지 않고 짧게 올라오다 만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화살나무. 화살나무의 열매 붉은색이죠? 잎 뒤쪽으로 꽃이 지고 나서 형성된 꽃받침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있네요. 자, 빨간 단풍과 빨간 열매 화살나무입니다. 자, 화살나무의 특징이 코르크질에 날개를 가진 줄기라고 했는데요. 자,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가 하나, 둘, 셋 아주 곱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도 있지만 화살의 그 깃대 뒷부분 거기 형상을 닮았다 해서 화살나무인 겁니다. 자, 화살나무의 잎이고요. 화살나무의 꽃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잎들이 서로 닿지가 않아요. 잎들이 서로 닿지 않고 이렇게 수술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아주 귀엽습니다. 귀엽게 조금 올라와 있다. 중간에 녹색은 뭐 젤리질 같이 아주 육질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화살나무였습니다. 다음은 회양목입니다. 자,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회양목. 보통 회양목은 산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게 되면 7m까지 큽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낮게 깎아서 관리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도 절대 회양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회양목의 꽃이 줄기에서 바로 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노란색 수술이 아주 길죠? 길고 지금 확대를 많이 해놔서 잎이 좀 커 보입니다만은 잎이 12mm 정도, 1c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회양목의 잎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 보고 회양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뭐 그런 게 주의하실 점인 것 같습니다. 줄기에서 바로 피어나는 회양목의 꽃입니다. 콩나물 같은 이런 수술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빗살 무늬는 보이지 않는 너무 작아서 아주 육질이 두꺼운 회양목의 작은 잎입니다. 자, 잎이 작다 보니까 꼭 잎이 꽃잎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작은 잎을 가진 회양목입니다. 중간에 암술들도 이렇게 뭉쳐져 있죠. 뭉쳐져 있고 주변을 원형으로 이렇게 수술들이 둘러싸고 있네요. 이런 모습의 사진이 나온다. 회양목 적으실 수 있겠죠. 아주 독특합니다. 자, 그리고 회양목의 삭과인데요. 둥지에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회양목의 삭과도 이게 아주 작은데 크게 확대한 겁니다. 자, 잎들을 보고 바로 회양목 잎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쉬운 수정입니다. 자, 이런 삭과는 익지 않았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같은 녹색 회양목의 삭과입니다. 다음은 117번 회화나무. 회화나무도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런 수종인데 자, 꽃들이 아주 또 흰색으로 많이 피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꽃차례의 줄기들이 아주 어지럽게 이렇게 엉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길죠? 그리고 잎들을 보시면은 와, 뭔가 아주 크고 뾰족뾰족하게 길게 나와있다. 회화나무입니다. 자, 회화나무의 그 꽃차례 부분을 확대하면 꽃 하나하나 피기 위해서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꽃을 잘 살펴보시면은 꽃잎 한 장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자, 잎은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난다. 앞쪽이 좀 뾰족하고 길쭉한 잎들입니다. 꽃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기꽃잎이 뒤집혀 있죠. 하나가 뒤집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뭉쳐진 형태. 그리고 이 회화나무의 열매는 볼록볼록 협과가 열리는데 하나 열리고 연결돼서 또 열리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렇게 열립니다. 풍선에다가 꼭 막대풍선 같죠? 그런 모양으로 열리는 염주형 협과 회화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이 사진 더욱 명확하게 막대 풍선에다가 구슬을 넣은 것처럼 혹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열매가 열리는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의 숲이 특별할 게 없네요. 자, 잎과 열매들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후박나무입니다. 자, 후박나무는 대표적인 남부수종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 이남해, 남해나 전라도 쪽 해안가에서 혹은 도서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후박나무입니다. 북방 한계선이 포항 정도다. 수목감별에서 뭐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20m 정도 자라고 잎은 작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잎이 이렇게 도란하네요. 도란하고 두껍고 길쭉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자, 붉은 빛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열매일까요? 확실하지 않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거 꽃이네요. 이것은 이 후박나무의 꽃 주머니입니다. 꽃차례입니다. 꽃차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쭉쭉 가지들을 뻗으면서 황록색 꽃이 피게 되겠습니다. 자, 잎은 아주 두꺼운데 길쭉하게 생겼죠? 그리고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없이 매끈하다. 자, 이렇게 꽃차례 안에 꽃들이 가득하게 있다가 이렇게 팡 터지면서 위로 쭉쭉 뻗어 나옵니다. 황록색 꽃들이 이 안에 뭉쳐져 있다가 쭉 앞으로 나오면서 자란다. 잎은 길쭉하고 톱니가 없는 것이 후박나무의 잎의 특징입니다. 잎자루는 한 2-3cm 정도 돼 보이고요. 자, 이제 꽃대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피고 있는 모습이죠. 자, 후박나무의 열매는 자, 익기 전에 이렇게 매끈한 녹색이었다가 익으면은 검은색, 흑자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잎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뭐 열대지방의 수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꽃이 피어났던 자리에 다시 열매가 열리니까 이 꽃대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후박나무의 숲이고요. 자, 후박나무의 꽃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6장의 꽃잎이 보이네요. 6장의 꽃잎인데 이렇게 끝은 좀 하얀데 안쪽으로 녹색이 보이고 노란색 수술들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예쁜 꽃이 피는 후박나무입니다. 다음은 흰말채나무입니다. 높이는 3m의 관목인 흰말채나무는 자, 노랑말채 할 때도 몇 번 봤는데요. 노랑말채나무와 거의 특징이 비슷하죠. 하지만 흰말채나무는 붉은색 가지라서 겨울이 되면 흰눈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예쁜 그런 풍경을 나타낸다. 흰말채나무입니다. 흰말채나무는 잎은 5에서 10cm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관목입니다. 그리고 흰꽃과 흰 열매가 특징이었죠. 아주 작은 흰꽃과 흰 열매가 특징인데 잎은 역시 말채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집니다. 자, 흰말채나무, 말채나무만큼 꽃잎이 그렇게 가늘진 않아요. 흰말채나무의 흰꽃이고 열매 역시 하얀색에 끝에 점이 이렇게 뿅뿅 나 있습니다. 흰말채나무의 열매. 자, 잎도 보시고요. 역시 흰말채나무는 붉은색 줄기. 붉은색 줄기를 보여주고 흰 열매, 흰꽃 끝으로 모아지는 잎을 보여준다. 흰말채나무입니다. 거기서 이 줄기만 노란색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노랑말채나무겠죠? 자, 이것과 같이 노랑말채나무는 다른 건 다 비슷하고 줄기가 노란색이다. 그것만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열입니다. 희열이 역시나 관목이고요. 1-2m 정도 자랍니다. 자, 노란색 꽃이 피었네요. 이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꽃이 훨씬 더 많이 피었는데 뭔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주렁주렁 총상꽃차례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희열입니다. 자, 맞네요. 좀 더 확대해 보니까 꽃이 아래로 주렁주렁 총상꽃차례 형태로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요. 잎이 없이 노란 꽃만 피었지만 총상꽃차례 형태로 피어나 있다. 희열입니다. 자, 꽃차례 노란 꽃들이 주렁주렁 여기 꽃 받침이 하나 이렇게 벌어지고 꽃이 2개가 나고 또 2개가 나고 2개가 나고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꽃이 열리는 희열입니다. 노란 꽃이 열리는 희열이다. 약간 색깔이 연한데 역시나 꽃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잎도 아주 특이한데요. 자, 넓은 깻잎 모양인데 아주 널쩍하고 이 무늬가 여기까지는 양쪽으로 쭉쭉 뻗어 있는데 중간에서 나가죠. 중간에서 나가는데 그 바깥쪽이 빗살을 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또 끝에 있는 걸 타고 이렇게. 자, 이것도 보시면은 아주 큼직큼직한 톱니를 가지고 있고 널찍하죠. 중간에 선이 있고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까지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 끝에서 다시 또 무늬가 이렇게 형성된다. 바깥으로. 희열이는 이렇게 노란색 단풍이 듭니다. 잎이 노란색 단풍이 들었는데 자, 잎의 무늬를 보시면은 희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열이의 열매는 삭과로 열십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통통한 모양으로 생겼다. 희열이의 숲입니다. 숲이는 거친 모래 느낌이 나죠? 그런 약간은 특별한 숲이를 가진 희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20종의 수목감별 수종을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잎, 꽃, 열매를 중심으로 특징들을 한 가지씩만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목감별 시리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